네, 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는 종목을 체계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종목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로 보는 종목이란 컨셉으로 유망주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 박영호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시점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에 집중을 해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최근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뭐 금리 인상 얘기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제가 이제 가장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종목들이 더 오를 것인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추가 반등이 가능할까?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업종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1분기가 비수기인 업종도 있고 성수기인 업종도 있는데 1분기 업황이 유달리 좋은 그런 기업들은 결과론적으로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니까 그렇죠. 우상향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 예의주시해도 되는 업황이 아주 좋은 그런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조업체는 1분기 실적이 기대치가 좀 많이들 낮아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경기가 많이 회복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그렇게 경기가 회복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아직도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이 업종이 바로 해운 업종이죠. 자, 해운 업종은 사실 그 컨테이너 물류와 그다음에 그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 건화물 물류가 많은데 이런 업체들이 작년 연말에 반등해주고 그다음에 해운 운임이 오른 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때가 성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컨테이너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비수기거든요. 그런데도 요즘에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포인트를 만드는가를 오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해운우님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해운우님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거는 뭐 연말에는 성수기다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비수기인데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준비한 그 해운우님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거 BDI 지수라고 하죠. 우리가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해서 건화물 지수인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곡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운반이 많은데 사실 굉장히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 1월, 2월에 비해서 원래 비수기 때는 맨 앞단에 보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운임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 또 다시 이제 컨테이너 화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그 휴 로빈슨 컨테이너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BDI 지수 말고 자, 컨테이너 지수도 한번 살펴보면은, 호에 로빈슨 컨테이너 지수를 보면은, 사실 작년 9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등을 해줬습니다. 컨테이너 성수기는 원래 11월 달, 12월 달까지만 성수기고 1, 2, 3월 달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내려야 되는데 아직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중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중국의 컨테이너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중국 컨테이너 지수도 2020년 9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등해서 사상 유례 없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20년 초만 해도 상당히 낮았던 이런 컨테이너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의 그 상해 컨테이너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 컨테이너 지수도 보면은 뭐 이거는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이 이유가 뭘까? 자, 해운 운임은 원래 성수기 때는 운임이 올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수기 때는 내리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비수기인데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선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사실 경기가 그렇게 아주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선박을 발주해야 되는 선주들은 보통 2년에서 3년 후를 보기 때문에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해서 발주를 안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 말에 2019년도 말쯤에 대해서 이제는 발주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바로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생기면서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사실 2020년도에는 선박 발주가 전년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자, 이제 선주들이 어떠한 그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될 거냐. 이제부터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전제를 해주고서 선박 발주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처음에 선박을 건조하게 되면은 보통 건조 기간이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신규로 선박 건조하는 배는 부족하고 폐선하는 건 지속되기 때문에 운임이 이런 비수기에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거, 운임은 2년 동안은 이런 강세를 보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빨리 배를 만들어서 물동량이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 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수익을 더 볼 텐데 이제 선주들이 발주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전까지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우리가 확산 속도가 둔감하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 되면은 전체적으로 면역 효과가 되면서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럼 2년 후를 보는 이러한 선주들로 봐서는 지금부터 선박 발주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상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선박 제작업체라든지 조선 관련 부품들이 이제부터 수주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보면은 뭐 해운업체 같은 경우에는 HMM 있죠. 페노션, 대한해운 아직도 강하고 있거든요. 이게 떨어질까? 원래 떨어져야 되는 구간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운임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강세를 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에는 지금 운임보다도 상당히 높거다 아니면 뭐 비슷한 운임을 유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운회사들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업체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대우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러한 회사들도 작년에 수주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카타르에서도 선발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했었는데도 사실 아직은 발주를 주고 있지 않은 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높다면은 이제 그 선주들도 선박을 발주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선 사는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있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또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이 조선 부품주들도 봐줘야 되죠. 조선 부품주는 뭐 동성화인텍도 있고요, HSD 엔진도 있고 성광밴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로코리아 한국카본, 대양전기공업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 주가가 오르지 못한 종목들의 수주가 이어진다면은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다라는 그 포인트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컨테이너 해운 업황이 됐건 벌크 해운 업황이 됐건 업황이 좋으면 당연히 해운주는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선주들의 발주 심리가 개선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선주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선 기자재 기업까지 보자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조선 업황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LNG 운반선 업황이 참 좋다라는 인식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LNG 운반선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를 오늘의 핵심 관심주로 선정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기업의 종목명을 일단 알려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동성 화인텍입니다. 예, 동성 화인텍의 시가총액은요 코스닥 시장 내에서 한 259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내 시총 259위 전후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동성 화인텍의 투자 포인트 및 매매 전략이 궁금합니다. 동성 화인텍 하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우리가 본행제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동성 화인텍의 본행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고요. 동성 화인텍에서 생산하는 본행제가 싱가포르에서 생산하는 LNG선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LNG선에도 들어갑니다. 이건 선주들이 자 본행제는 어디 걸 써라고 지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발주는 중국이나 싱가포르에 줄지 몰라도 본행제만큼은 동성 화인텍 걸 써라 이렇게 지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LNG선을 발주를 하더라도 동성 화인텍은 수주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또 여기에 카타르 LNG선 발주가 잠정 계약은 맺었지만은 2020년도에 아직 계약이 안 맺어졌는데 발주가 안 났는데 올해부터 카타르 발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운임이 높은 이유가 배가 부족했게요. 경기가 좋아질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카타르 발주를 비롯해서 선주들이 대규모 발주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발주를 했을 때 가장 유리한 이 고지를 차지하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배를 만들려면 도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도크에서만 만들지 않고요. 우리 기술은 육상 건조까지 합니다. 그래서 육상 건조에서 일부 건조한 다음에 도크에서 마저 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도크를 빼면은 육상 건조한 거를 다시 도크에다 집어넣고 나머지 건조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조를 할 수 있는 그 면적이나 그다음에 양이 50%에서 100%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선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좋은 배를 가장 빨리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서 움직일 때 돈을 버는데 대한민국에다 발주를 주면은 그만큼 계약 기간이 줄어들어서 빨리 바다에다 띄워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다 발주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주라도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주들이 발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LNG 관련 선을 많이 발주할 거라는 얘기죠. 황화물 IMO 규정 때문에 일반 경유나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새로 건조하는 것들은 주로 LNG 엔진을 사용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동성화인텍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LNG 연료 탱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거의 다 끝났고요. 이거를 채택하는 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선주들이 만약에 발주를 하면서 LNG 관련 선박을 발주한다면은 동성화인텍이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이 수소 관련주로 여러분들한테 각광을 받을 확률이 높죠. 이유는 뭐냐면 수소 운반 탱크라든지 수소 저장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만약에 호주에서 수소를 운반을 해서 미국으로 가고 우리나라로 온다고 했을 때 동성화인텍에서 보유한 새로운 기술인 수소 저장 기술을 이용해서 선박을 건조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동성화인텍은 지금 현재 본행제뿐만이 아니라 수소라든지 LNG 엔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위치 그리고 선점적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LNG 운반선 르네상스 시대 도래시 수혜가 기대되는 동성 화인텍에 대한 목표가 손절가도 궁금합니다. 네, 1차 목표가는요. 이전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수주가 들어온다면은 이전 고점 이상에서 아마 15,000원 이상까지도 반등이 가능하겠지만은 1차 목표가는 제가 13,000원 이상으로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지지 이탈가는 최근의 저점인 1,500원을 이탈하면은 요즘에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500원을 이탈하면은 일단 리스크 관리 하겠지만은 앞으로 수주 얘기가 나올 게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3월달 이후에 선주들의 건조 발주 이런 게 나온다면은 동성화인텍은 추가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단기적인 것보다는 조금 길게 가지고 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창 박용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